함께 돌아가는 일상 속 가끔은 내가 걸어온 이 길이 맞는지, 맞다면 무언가 놓치고 있진 않았는지 의문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길 위에 서보는 건 어떨까요? 깊어가는 가을, 온전히 나 자신만을 위한 여행을 떠나보시죠. 교회 걷기 좋은 길 베스트 5,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도보 여행이란 먼 시외로 나가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 주변에도 놓치기 아까운 걷기 코스가 곳곳에 숨어 있는데요. 경기도 고양 쪽으로 눈을 돌려 약 40분 정도만 달리면 조선시대 왕실의 능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종과 덕종 등 3명의 임금님과 7명의 왕후가 모셔져 있는 이곳, 바로 서울릉 유원지입니다. 서울 서쪽에 5개의 능이 있다 해서 붙여진 서울릉. 이곳은 올 6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그 가치를 세계에서 인정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서울릉에 오면 무엇보다 관심이 가는 능이 있습니다. 바로 숱한 스캔들과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장희빈의 능인데요. 이곳은 능이 아닌 묘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 시대를 쥐락펴락했지만 사후까지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있는 희빈장 씨의 묘. 그 곁을 걷는 우리에게 많은 물음을 던져줍니다. 앞길을 막는다는 뜻의 붉은색으로 칠을 한 이 문은 바로 홍살문입니다. 신성한 능에 행여 부정이라도 탈까 능을 들어가기 전 꼭 거쳐야 하는 문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배위라고 해가지고 임금님이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3번 절을 하는 참배를 하는 그 곳으로 여기서 절을 하고 예의를 한 다음에 이 어도와 신도와 어도가 있는데, 신도는 홀령이 다니는 길이고 이 어도는 임금님이 다니는 길로서 여기서 절을 한 다음에 어도를 통해서 임금님이 이 길을 통해서 정자각으로 가는 길입니다. 서울릉길은 예전부터 인근 주민들에겐 인기 많은 소문난 도보길입니다. 이유는 바로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빼곡한 이 소나무 군락지 때문인데요. 도심 속 허파 역할을 하는 이곳을 찾는다면 당신 역시 가슴속까지 시원한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서울 도보 여행에서 남산을 빼놓을 수는 없겠죠? 그만큼 남산은 서울을 대표하는 곳으로 서울 시민에게 사랑받고 있는 곳인데요. 특히나 걷기족들에게는 남산만한 도보 여행이 없다고 할 만큼 서울 근교 도보 여행의 백미로 꼽히기도 하는 곳입니다. 퇴근길 잠깐 들러볼 수 있을 만큼 거리상 가깝고 복잡한 신경을 달래며 스스럼 없이 걸을 수 있을 정도의 정겨운 길. 그리고 눈을 뗄 수 없을 만한 아름다운 야경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살면서도 잘 와보지 못했던 이곳. 먼저 다녀간 이들은 각자 자신만의 방법으로 추억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사랑의 자물쇠를 걸 수 있는 안전 펜스는 서로의 마음과 추억을 고스란히 채워둘 수 있는 연인만의 사랑의 장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이처럼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곳이 또 있을까요? 하늘의 별을 볼 기회는 그리 많지 않았던 우리들. 하지만 이곳을 살아가는 사람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별을 이곳 남산에서는 마음껏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자연의 청정함을 느낄 수 있는 청계산 도보 코스도 추천해드립니다. 관악산과 함께 서울의 남쪽 방벽을 이루고 있는 청계산. 가을이 불러온 넉넉한 볕과 바람에 벌써 온 산에는 이 계절의 기운이 넘실대고 있습니다. 가을의 고운 빛을 따라 청계산을 걷다 보면 이색적인 길을 만나게 되는데요. 한양에서 남쪽으로 가다가 만나는 첫 번째 큰 고개란 뜻을 가지고 있는 남태령 옛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청계산길을 걷다 보면 보물과도 같은 풍경에 자주 마주치곤 하는데요. 하늘과 강물이 같은 쪽빛으로 물들어 있는 이곳은 백운호수입니다. 거친 산을 내려와 일렁이는 물소리를 벗삼고 걷는 이 길도 청계산이 품어낸 5만 가지 매력 중 하나입니다. 작은 보폭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법. 작은 깨달음은 늘 바람처럼 불현듯 불어옵니다.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품고 있는 청계산의 놀라운 이야기들. 도보 여행 내내 당신의 두 발을 가볍게 해줄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의 꿈이 공존하는 도시 서울. 이 계절에 걸맞게 분위기 넘치는 과거로의 도보 여행도 함께 추천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의 서울시청격인 한성부를 보호하고자 쌓았던 서울 성곽. 성곽을 따라 걷는 길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겐 또 하나의 뜻깊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1978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복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성곽길. 나라를 지키기 위한 선조들의 정신이 오롯이 담긴 역사적인 의미도 크지만 걷는 내내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전경에 더욱 감탄스러운 길입니다. 다른 데를 걸어다 보면 이렇게 좀 지루한 감도 좀 이끄는데 여기는 성곽 쪽으로 해서 그러면 위아래로 저기 걷는 그 계단 쪽하고 그 운치가 틀려요. 운동도 되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는 서울 낙산 성곽길. 특히나 사극에서 나오는 성곽신이나 드라마 파리의 연인에서 자주 등장했던 곳도 바로 이 낙산 성곽길입니다. 드라마 이후 이곳은 서울의 몽마르트 언덕으로 통해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 장소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곳은 조선의 실학자 이수광이 지붕유서를 지었다고 알려진 비우당입니다. 집이 하도 허름해 비가 오면 우산을 받치고 살면서도 집이 사치스럽다고 했던 이야기가 전해오는 곳인데요. 필요하면 사고 또 버리는 우리에게 물음을 던져주는 곳입니다. 이 비우당 뒤편에는 샘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은 물줄기가 끊겨 형태만 남아있는 자주동 샘입니다. 빨래를 하면 옷감이 자줏빛으로 물이 들었다고 전해지는 신비의 샘물인데요. 이 자주동천은 단종비 송씨가 여기 청룡사에서 단종의 그 무사 귀환을 기원하다가 단종이 영월에서 시해되고 나자 이 자리에 와서 단종의 3년상을 치른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3년상을 치르면서 포목에다가 자줏빛 물을 들여서 생계를 유지했다 그래서 이 동천 이름이 자지동천이고. 많은 사연과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낙산 성곽길. 걷는 내내 과거의 향취에 흠뻑 빠질 수 있을 겁니다. 놓쳐서는 안 될 마지막 코스를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남한산성인데요. 한강과 더불어 삼국의 패권을 결정짓는 중요한 거점임과 동시에 외적의 침입을 막아냈던 역사적인 장소인 남한산성. 삼국시대 이래로 우리 민족사의 중요한 요충지의 역할을 한 곳인 만큼 역사의 숨결이 곳곳에 살아있는 곳입니다. 남한산성에서 가장 좋은 도보길은 북문과 서문, 남문 쪽을 돌아 나오는 코스인데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 이 길은 충분히 땀을 빼면서 걸을 수 있는 최적의 걷기 코스입니다. 남한산성에서 가장 중요한 이곳은 바로 경기도지방문화재 제1호로 지정된 수어장대입니다. 장대란 망로와 같은 곳으로 적의 동태를 살폈던 곳인데요.
수어장대는 서쪽을 담당했던 장대로 동, 남, 북장대는 모두가 소실되고 수어장대 하나만 유일하게 현존하고 있습니다. 수어장대의 늠름한 모습을 보는 것도 도보 여행의 재미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남한산성의 또 하나의 자랑은 바로 소나무입니다. 수도권 최대의 소나무 휴양림을 갖추고 있는 남한산성. 인근 용인과 고양, 서울과 인천까지 조망할 수 있는 시원한 풍경과 함께 기기묘묘한 개성 있는 소나무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피톤치드 가득한 이곳에서 심신을 정화해주는 삼림역은 도보 여행길의 보너스입니다. 건강한 공기와 놀라운 풍광을 하나의 세트로 선물해주는 남한산성. 도보 여행은 이렇듯 뜻하지 않은 선물을 여행자의 품에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닌 깊숙이 품어 안을 수 있는 여행길에서 우리는 또 한 뼘의 마음의 길을 얻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말 동안 시간을 만들어 우리나라 곳곳에 있는 지역 도보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제주도민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제주 올레길과 위로가 아닌 나란히 걷는 지리산 둘레길, 그리고 동백꽃, 봄봄 등을 쓴 작가 김유정의 문학의 향기를 따라 걷는 춘천 실내마을도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길 위에 서 있다 보면 그동안 내가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거추장스러운 것인지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나를 만나기 위해, 좀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떠나는 도보 여행. 올가을이 가기 전 여러분도 꼭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엔돌핀이 면역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몸에 좋다는 것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보다 무려 5,000배나 강력한 호르몬이 있는데 바로 다이도르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동을 받았을 때 생성돼 일명 감동 호르몬이라고도 한다고요. 반대로 불쾌하거나 미움 같은 감정이 들 때는 우리 몸속에 산소를 잡아먹는 아드레날린이라는 일명 악마 호르몬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감동, 미움, 불쾌감과 같은 감정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작은 것에 감사하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나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에 행복한 우리들이길 바라며 감동 호르몬이 넘쳐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